1592년 4월 30일 밤 한양 왕이 궁궐 뒷문으로 도망치던 순간 분노한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전하, 이 나라를 버리시는 겁니까? 비명소리와 함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길. 그리고 왕의 가마는 북쪽으로만 달렸습니다. 15일 전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는 사실을. 한 달 뒤 압록강 바로 앞 의주에 도착한 왕을 맞이한 것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왕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포.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낯선 함성. 어부 김등만은 수평선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끝없이 이어진 외선들. 700척이 넘는 배가 부산포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 1만 8천여 명, 뒤이어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까지 총 20만에 가까운 대군이 조선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진성은 단 하루 만에 함락됐습니다. 첨사정발이 장렬히 전사하며 끝까지 싸웠지만 왜군의 조총 앞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월 15일 동래성 함락. 송상현 부사가 싸우면 죽는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죽기는 쉬우나 싸우지 않고 죽기는 어렵다며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한양까지 거리는 약 450km. 보통 걸어서 20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왜군은 달랐습니다. 4월 17일 상주 함락. 4월 28일 충주 함락. 조선 팔도를 종단하는 대로를 따라 왜군은 무서운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마치 칼날이 두부를 가르듯 조선의 방어선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한양의 궁궐에서는 매일 밤 긴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전하, 적이 이미 충주를 넘었습니다. 신립장군이 전사하셨다 합니다. 한양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선조는 창덕궁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41세의 왕은 그 어느 때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짐이 어찌해야 하는가? 영의정 이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몽진을 결단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몽진. 왕이 도성을 떠나 피난하는 것. 그 순간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건국 200년 한 번도 왕이 한양을 버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4월 30일 오전 선조는 어전회의도 열지 않고 급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비밀리에 몽진을 준비하라는 명이 떨어졌죠. 하지만 소문은 빨랐습니다. 왕께서 도성을 버리신다더라.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신단 말이야? 한양 장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식량을 약탈했고 종로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백성이 지킵니까? 아니면 왕이 지킵니까? 한 노인이 광화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4월 30일 밤 10시 선조는 창덕궁 북문을 통해 몰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세자와 왕자들 그리고 최소한의 신하들만 데리고.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이 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도망간다. 우리를 버리고 가는구나. 그날 밤 한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논란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한 뒤 나중에 퇴각하면서 불태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 측 기록에는 한양 입성 당시 궁궐이 찬란했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200년 역사의 궁궐, 창덕궁과 창경궁, 경복궁이 잿더미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비문서를 태워라. 장례원과 형조에 보관된 노비문서를 사람들이 찾아내 불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신분제의 상징이었던 그 문서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한 백성들이 장혜원의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왕이 버린 도성에서 백성들은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5월 2일 새벽,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 선봉대가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항이 없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니시는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왕은 어디 있느냐? 도망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일본의 생고쿠 시대를 거쳐온 고니시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주가 성을 지키다 죽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무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죠. 조선의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장수조차 당혹하게 만드는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한편 선조의 가마는 계속 북쪽으로만 향했습니다. 4월 30일 밤 한양 출발. 5월 1일 개성. 5월 중순 평양. 6월 의주. 약 6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선조는 압록강 바로 앞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북쪽 끝. 한 걸음만 더 가면 명나라였죠. 의주 행궁에 도착한 선조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전하, 평양이 함락됐습니다. 전주도 함락됐습니다. 전라도까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듣던 선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 너머 명나라 땅이 보였습니다. 짐이 잘못한 것인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조선 8도 중 6개 도가 왜군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왕은 나라의 가장 끝에서 자신이 버린 백성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것에 안도했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도주였다는 것.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디까지 믿으셨나요? 이제 팩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 1. 일본군의 상륙과 파죽지세.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진성 4월 14일, 동래성 4월 15일, 상주 4월 17일, 충주 4월 28일가 차례로 함락됐죠. 첨사정발과 부사 송상현이 장렬히 전사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2. 선조의 몽진. 1592년 4월 30일 밤 선조는 실제로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개성 평양 의주까지 이동했고 약 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 노비문서 소각.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원의 노비문서가 소각됐다. 이것은 신분제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4. 궁궐 방화의 진실. 선조 수정실록에는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조 사후 수십 년 뒤에 작성된 기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왜군이 나중에 퇴각하면서 불태웠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한양 입성 당시 궁궐이 찬란했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0년 역사의 궁궐들이 그의 여름 잿더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5. 고니시 유키나가의 반응. 일본 측 기록과 조선 기록 모두 고니시가 빈 도성에 당혹해했다고 전합니다. 생고쿠 시대 무사 문화에서는 성주가 성을 지키다 죽는 것이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여러 문헌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 측면에서 선조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첫째, 조선은 20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극도로 약화돼 있었죠. 둘째, 일본의 조총은 당시 최신 무기였습니다. 조선군은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선조는 명나라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의주로 간 것은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로 망명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선조의 몽진을 도주로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의 역할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순신, 곽재우, 조원 같은 의병장들과 전국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죠. 흥미로운 점은 선조가 도망간 뒤에 오히려 조선의 저항이 조직화됐다는 겁니다. 권력의 공백이 백성의 자발적 저항을 만들어낸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1592년 왕이 도망친 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상상 문고는 역사 속 논란이 되는 순간들을 재조명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592년의 선조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도성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재기를 도모할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명나라 장수에게 당한 조선 왕의 굴욕.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상 문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